근데 그때 이강철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시기에 한동희 내려줬네요. 땡큐!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이강철 감독님은 입을 막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서울이난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요새 조금 롯데가 많이 힘들어요. 6월에 승이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많이 힘든데 6월달 승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원정 9연전 중이고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SSG와의 3연전이 끝난 상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전, 수도권 연전 중에 KT 위즈와의 경기가 또 있겠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KT 위즈에게 수입을 내준 후에 롯데가 조금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정말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엄청나게 풍부하시고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보면서 배웠습니다. 전 선수 출신이시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 BJ에서 KT 위즈 편파 방송을 하고 계신 테디유님 모셔왔습니다. 테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다 너무 잘해주셨네. 저 근데 약간 애호가 느낌이고 저 꽃게올림 채널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또 워낙 이제 야잘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좀 부담스럽네요. 예. 세이버 매트릭스의 선구주자 하면 이제 테디유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인가요? 예. 그냥 네, 애호가. 아닙니다. 네. 테디님 소개 좀 직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좀 뭐 야구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좀 부끄럽지만 네, 선수 출신이고 인천고등학교 건국대까지 해서 야구를 했었고요. KT 위즈 방송은 이제 올해로 창단 이후로 쭉 했으니까 이제 9년 차 이렇게 하고 있고 세이버 매트릭스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그런 장르 같아요. 근데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애호가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KT 좀 근황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정말 네. 이게 KT 위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위에서 시작을 해서 반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요새 KT가 잘해요. 그러게요. 잘하네요. 이번 달 성적이 지금 오늘 경기까지 합쳐서 이제 10승 4패? 이번 달 기준으로는 리그 2위. 아무래도 이제 뭐 부상 선수들이 좀 복귀하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팀이 좀 구성이 좀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알포드, 장성호, 황재균 이런 선수들이 타격감이 좋아서 네, 조금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그동안 불펜이었는데 필승조 자체가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손동현이라든지 전용주라든지 좀 의외의 자원들이 좀 튀어나오면서 조금 힘을 좀 보태고 있어서 좀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불안합니다. 예, 불안합니다. 그래도 네. 롯데자이언츠가 크게 3승도 드리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는 완전 무너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올해 이제 KT가 유난히 상위권 팀하고 성적이 좋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뭐 의적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럽습니다. 저희 이번 6월 성적이 아주 망해가고 있는데 네. 롯데에 대한 이제 KT 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특히 테디유님 생각이 궁금해요. KT랑 또 유난히 롯데자이언츠가 트레이드를 엄청 많이 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더 궁금한 게 올해는 또 이호연 선수가 갔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심재민 선수를 받았죠. 네. 뭐 그러고 기타 등등 좀 너무 많이 윈윈이라고 윈윈이라고 보시는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이호연 선수 만족하시나요? 얼마 전에 홈런도 치던데. 일단 이호연 선수는 KT랑 핏이 좋아요. 이제 KT가 제일 바라는 게 이루수를 이제 세대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KT가 좌타자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체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호연 선수가 성교환이 좀 괜찮은 선수인가?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들어요.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경기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홍구가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처음 왔을 때 삼루수를 보는데
언더핸드로 송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아무래도 3루 쪽보다는 2루 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난히 3루가 불안한 친구는 맞습니다. 네, 송구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루수의 좌타자고 그리고 빠따 툴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꽤나 기대하고 이게 긁어보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KT랑 롯데가 트레이드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네. 윈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KT는 어찌됐든 장성우든 박시영 선수든 우승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KT는 당연히 윈이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승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세웅 선수라는 또 이제 좋은 선발을 또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팀의 마음이 도움이 되고 유망주들 좀 투수 라인들을 많이 데려갔잖아요. 그 선수들이 네. 뭐 아주 터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기대할 만한 자원들이니까 롯데도 충분히 괜찮은 트레이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심재민 선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직 심재민- 2군에서 던지고 있는데. 네, 심재민 선수는 이제 롯데든 어떤 팀이든 사실은 자완 불펜이 엄청 귀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심재민 선수는 자완 투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좌타자에 그렇게 크게 강점이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큰일 났다. 네. 스플릿 좌우 데이터를 보면은 우타자보다는 좌타자 성적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주무기가 체인지업이기 때문에 체인지업이라는 변화구는 아무래도 좌타자보다는 우타자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완 불펜을 롤러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최근 그리고 심재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혹사 여파인지 최근 2년간 구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구속도 네.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구윙당 삼진도 4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리그 평균의 절반의 수준이기 때문에 구위가 너무 약한 투수를 뭐 필승적으로 쓸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아마 롤은 이제 땜빵 선발이나 또는 이제 롱 릴리버 쪽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좌타 우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군요. 그렇죠. 예, 조금 좌에 완전 특화된 그런 자완 투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KT가 한때는 되게 웃겼던 게 좌완 불펜의 롤을 주거니 그리고 또 우완 불펜의 롤을 심재민이 했던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투수 다 주무기가 체인지업이다 보니까 이제 좀 바꿔서 활용한 사례도 좀 있었죠. 네. 이거는 우리 제발 롯데자이언츠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되게 우리 감독님께서 좌우놀이 엄청 사랑하셔서 좌타야? 좌투네. 그러면 좀 곤란한데 그게 무지성으로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 아무래도 사랑하시거든요. 네, 자완이 좌타자에 강하려면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써야 되는데 슬라이더보다는 체인지업 또 커브가 괜찮은 투수라서 커브는 정말 롯데에게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커브가 궁합이 좋은 팀이라? 네. 감사한 팀입니다. 네, 커브가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KT의 쿠에바스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쿠에바스 선수가 KT의 애정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이제 쿠에바스 복귀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래도 타이브레이크 때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 이제 성적이나 기록보다는 좀 고평가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기는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근데 쿠에바스 선수가 KT에서 첫 시즌을 제외하면은 페넌트레스에서 그렇게 외국인 선수 기준으로 그렇게 막 엄청 인상적인 활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반가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올해 마이너리그 성적도 6점대로 좋지 않고 구윙당 피홈런이 2개가 넘어가거든요. 구윙당 피홈런에 대한 기준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가 넘어가도 좀 많은 편인데 지금 2개가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도 이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쿠에바스가 KT에 있을 때 조금 잔부상들이 많았어요. 짜잘짜잘하게. 근데 어쨌든 KT에서 저기 한 것도 수술을 한 거라서 그리고 올해 성적도 수술하고 이제 복귀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익스큐즈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피칭을 했거든요. 네. 네, 오늘 경기 후반에는 조금 힘이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경기 초반에는 공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제 좀 앞으로 몇 경기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걱정보다는 좀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어떤 팀이든 지금 투수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KT를 선택
해주는 것도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두산도 부러웠어요. 와델 데려왔고 지금 투수 바꿀 팀 많지 않습니까? 롯데도 바꿔야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기아도 그렇고 예. 근데 DFA가 안 나와. 큰일이에요. 이제 롯데도 빨리 지금 급하게 죽겠는데 지금 뭐 다들 구하기 힘들어서 두산도 이제 와델을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눈물 납니다. 그러게요. 오늘 쿠에바스가 나왔으면 네. 저희 때 또 고영표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항상 영표가 롯데전에 나가다 보면 이제 표적 등판이다 이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 뭐 정상 로테이션입니다. 네네. 눈물 난다 진짜. 네. 지금은 조금 이렇게 6월 달에 롯데가 굉장히 못하고 있지만 네. 4월, 5월에 롯데자이언츠가 좀 선전을 한 편이잖아요. 네네. 혹시 시즌 전 혹은 시즌 초에 예상을 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롯데를 좋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가을 야구권으로 이제 저는 예상을 했었고요. 초반에는 제 예상보다 정말 너무너무 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롯데를 올해 좋게 예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투수들의 FIP가 리그 2위였던 게 좀 커요. 맞아요. 예. 저희가 수비 문제가 좀 많았어서. 그렇죠. 예. 근데 실제 ERA는 리그 9등. 근데 FIP는 리그 1등.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투수들의 기대치는 이제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높게 평가를 하게 된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바빕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롯데에 대해서는. 예. 피바빕이 3할 4푼 1위. 역대 337위. 뒤에서 7번째. 그러니까 작년에 바빕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맞습니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롯데 성적을 좀 좋게 예상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역시 세이버 매트릭스 전문가답게. 지금 너무 힘든데 저희도 빨리 좀 DFA 빨리 찾아가지고 네.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렐리를 1차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스트렐리가 작년부터 저는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구속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스트렐리는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포심하고 슬라이더에 많이 의존하는 투수잖아요. 체인지업도 이제 좀 던지지만 아무래도 구위 그리고 포심 슬라이더에 많이 의존하는 투수인데 직구의 구위가 좀 떨어졌고 올해 슬라이더도 솔직히 좀 예전 같은 그런 예리한 그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력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정말 스트레일리 하면 슬라이더잖아요. 맞아요. 그 독특한 그립에서 나오는 정말 매서운 슬라이더인데 그 모습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올해. 그래서 스트레일리가 좀 반등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셋 다 바꿔버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너무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외국인 선수 WR이 가장 안 좋은 두 팀이잖아요. KT하고 롯데가 팀이 네. 이제 조금 뭐 구위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도 죽겠습니다. 진짜 외국인 네, 때문에. 정말 괴롭고. 이거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네. 혹시 이강철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저번 KT 3연전 얼마 안 됐죠? 네. 그때 우리 한동희 선수가 너무 안 좋아서 2군에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강철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시기에 한동희 내려줬네요? 땡큐!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이강철 감독님은 입을 막아야 돼요. 우리 이강철 감독님께서는 정말 인터뷰 스킬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명언집을 하나 만들어도 되거든요. 네. 정말 궁금한 게 네.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 투수 몇 명 쓰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태어나기 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롯데 팬분들이 알려주고 가라고 했던 네. 기억이 났네요. 인터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인터뷰를 너무 이 선수들 이 상처 주는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도 있고, 네. 뭐 이제 일부러 좀 자극을 받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좀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인터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좀 말씀이 들고. 좀 세시구나. 네. 그런 게 이강철 감독은 장단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KT 위즈에 어울리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승도 한 감독이지만 지금은 KT가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가잖아요. 맞죠. 지금 좀 나이들이 그렇죠. 좀 있죠. 네. 주전 내야 막내가 김상수 선수니까 이제 슬프죠. 김상수 선수가 지금 4인가 5인데
지금 커피탈 라인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강철 감독의 운영은 너무 베테랑 위주의 운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세대 교체가 필요한 KT와는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젊은 야수들을 좀 기용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부상이 너무 많으니까. 아,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젊은 야수들이 조금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을 좀 기용하는 좀 유연함을 좀 보여주시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윈나우하고는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감독이나 지금 작금의 KT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찌됐든 불펜의 중심인 손동현, 박영현, 뭐 전용주 이런 선수들이 전부 20대 초반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도 투수진은 좀 잘 꾸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또 이강철 감독의 또 장점이죠. 투수들을 잘 이렇게 스텝업 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뭐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어린 선수들을 지금 너무 또 혹사를 그쵸. 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스텝업 시키면 뭐합니까? 혹사되면 다 끝인데 그렇죠. 아, 손동현 선수는 좀 아껴줬으면 좋겠던데 되게 잘하던데요. 그렇죠. 손동현, 박영현 선수가 지금 박영현 선수도 그렇고. 네 거의 뭐 80이닝 가까운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닝 페이스거든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좀 지친 기색도 역력하고요. 근데 또 정말 뭐 투수가 없긴 하니까 조금은 이해해줄 수 있지만 근데 너무 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불만 사항이겠죠. 과하게 쓰면 그래도 뭐 성적이라도 좀 내든가. 근데 지금은 뭐 하위권에 쳐져 있으니까 KT 팬들 입장에서는 절대 납득을 할 수가 없죠. 어디 팀이라 다 비슷비슷하군요. 정말 속상하네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롯데가 힘든 부분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불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너무 이제 빡센 투구리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투수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모든 팀이. 그죠? 또 필승조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즌 초반에 배영수 코치님의 어떤 그런 기용으로 또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버리기는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롯데는 필승조 라인이 정말 이제 큰일 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위기를 잘 지금- 넘겨야 되겠죠. 네, 큰일 정도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그러게요. 이제 필승조를 4명으로 돌렸었는데 4명이 지금 2명이 2군을 갖고 최근에 올라왔나 그랬죠? 네, 오늘 올라왔는데 네. 또 한번 한바탕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김진욱 선수나 김상수 선수나 사실은 최근 성적들을 봤을 때 올해를 풀시즌으로 잘해주길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그죠. 네,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면 참 좋은데 뭐 최준용 선수한테 기대를 해야 되겠죠. 좀 좋아지기를. 준용아 어디 가서 안 오니 좀 와라. 아유 그나마 좀 버텨주던 구승민 선수도 요즘 조금 안 좋더라고요. 요새 보일랑말랑해요. 어디 갔는지 다들. 그래서 롯데가 아무래도 방망이가 엄청 좋지 않기 때문에 불펜이 잘 경고하고 버텨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위기가 한 번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즌 하다 보면 위기가 어느 팀한테나 오는 거니까 좀 힘내시길 바랄게요. 아니 또 DTD야 이렇게 그냥 확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제발. 팀이나 위기가 오니까. 그냥 그저 버티길 바랄 뿐입니다. 얼른 그리고 올라온 거를. 불펜이라는 게 시즌 하다 보면 좀 의외 선수들이 또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또 거기에 제발. 또 기대를 좀 걸어보심이 어떨까. 네. 네. 올해만큼은 제발 조금 위에서 있고 싶기 때문에 아, 저는 그래도 5위권 싸움을 끝까지 아주 치열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으면서 이번 시리즈 KT와의 3연전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저희 수입 드렸잖아요. 저희 위닝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고영표 나오는 날 빼고만. 그렇죠. 이제 저희가 롯데가 배재성, 고용표, 벤자민 이렇게 나갈 거예요. 또 배재성, 또 고영표. 근데 일단은 KT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달 KT가 승률 2위 팀이고 롯데가 지금 네. 10위일 거예요. 아마 제가 네, 알기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KT가 조금 우세한 시리즈를 예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또 그대로 가는 게 또 KBO 리그가 아니시니까 재밌는 경기가 되기를 바라고 예, 있습니다. 그러지 제발.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벤자민 경기는 저희가 좀 어려울 거고 아마 고영표, 배재성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KT도 지금 불펜이 정말 간당간당합니다. 네. 힘들죠. 네. 지금 필승조 3명이 다 거의 뉴페이스에 가까운 선수들이고 젊은 선수들이고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오늘 좀 안 좋더라고요. 공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3연전에 어떻게 좀 작용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롯데도 또 이제 한번 이제
좀 최근에 쭉 안 좋았으니까 뭐 올라올 타이밍 되지 않았나요? 제발. 네. 개인적으로 저는 승리 예상, 3연전 예상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되게 그쵸. 못하거든요. 예. 무슨 세버매트릭스를 들려. 좋아하고 많이 보는 사람들은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하고는. 그죠? 야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버매트릭스는 표본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전은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사실은 만약에 이거 잘 맞추면 지금 그 포토 방송을 하겠죠 저희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도 저는 뭐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불펜이 좋아지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잖아요. 그죠? 아주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아무래도 선발이나 그동안 부진했던 외국인 투수들이나 방망이가 좋아지길 기대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방망이는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못 치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승민 선수나 렉스 선수나 최근에 콜업된 환동희 선수나 작년보다 못 치고 있는 선수들이라면 작년보다 또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거에 좀 기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참 렉스가 애매해져 버렸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타자 중에 기대치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렉스거든요. 저도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인천에 있거든요. 네. 좀 자칫하면 그냥 그대로 태워서 보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셋 다 있는데 그 셋 중에 뺑뺑이 아무튼. 네. 그러니까 렉스가 뭐 워낙 기대치가 높은 선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프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룹이 안 좋기 혼내고 때문에. 그래서 반등 요소는 충분한 선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몸만 건강하다면. 아, 근데 감사합니다. 건강하지가 않네. 네. 제 건강을 뿌리 뽑아서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디님 정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테디님도 네. 아는 이 작금의 상황을 롯데자이언츠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참 저도 밑에 오래 있었던 야구 팬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밑에 있었던 팀 팬분들 좀 이렇게 즐거운 야구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롯데가 올해 초에 잘 나갈 때 괜히 좀 기분이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DT리구나 이놈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래도 어느 팀이나 위기가 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좀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좀 즐거운 시즌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근데 이번에 뭐 8팀 팬이 400팀을 아니. 걱정하냐 좀 그렇지 않게. 제가 좀 감히 아니 근데 KT 지금 좋잖아요. 너무 감히 좋아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니.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파이팅 하십시오. 예. KT는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올해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과 테디윤 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